범람한 가족 예능 이대로 좋은가? 핏줄 마케팅이라는 굉장히 강렬한 워딩을 사용하셔서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욕을 하면서 분노하고 하는데 시청자와 이런 언론의 비판은 그들한테 되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끝물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간에 유명인이 되고 옛날에는 재능이 있어야 유명했는데 이제는 유명해지기만 하면 다시 또 유명해질 수 있는 순환고리가 한국에도 이식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범람하는 가족 예능 이대로 좋은가? 토론 프로그램에 빙의하여 오늘 매섭게 비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예능의 저격수로 단연간 활동하고 있는 한결의 문화부 남지은 기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남지은입니다. 네. 되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네. 예.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저 남지은 기자는 잉여사롱 시즌 1 때 네. 차승원 편에 나와서 아주 불같은 멘트가 굉장히 그때 너무 빠순이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좀 이미지 세신해 보려고. 아, 빠순이가 코스프레였나요? 코스프레였어요. 아 그래요? 잉여사롱 재미를 위해서 한번 했다가. 알겠습니다. 이 남지은 기자는 약간 출연을 꺼려 하다가도 오늘 주제가 범람한 가족 예능 이대로 좋은가라고 했더니 굉장히 내가 아니면 누가 나갈까 약간 이런. 최근에 이렇게 불같은 호응을 얻었던 연예계 기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연예인 가족 예능의 어떤 뭐 금수저 논란, 뭐 세습성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비판이 있었는데 그거를 거의 총 정리하는 기사, 그것도 핏줄 마케팅이라는 굉장히 강렬한 워딩을 사용하셔서 그 기사가 인터넷도 그렇고 또 독자분들 전화도 되게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네, 이메일과 뭐 전화, 외국에서 전화를 하시는. 외국에서? 네, 미국에 계신 분이 네. 전화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런 기사를 계속 내서 반드시 바꿔달라. 끝까지 추적 보도를 네. 후속 보도를 계속 해갖고 근절해 달라. 그 지난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써 오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반응들을 좀 받으시게 된 건가요? 검색을 해보니까 한 2014년부터 그런 그러니까 기사가 조혜정 씨가 나왔던 아빠를 부탁해. 아빠를 부탁해. 네. 이제 그때부터 사실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기사를 좀 계속 썼었는데 되게 놀랬던 건 그때보다 지금이 많은 분들이 더 분노하고 분노하고. 예, 네. 반응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때는 기사를 정말 많이 썼는데도 그냥 뭐 댓글 같은 거에 그냥 뭐 이제 좀 동의하는 그런 많이 것들이 묻혔군요. 그때 막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끊임없이 썼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좀 최근에는 일찍 좀 성각자처럼 지금 문제점 비판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게 점점 네. 이렇게 자중을 하기는커녕 너무나 막 범람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여러 프로그램에서 쌓였잖아요. 연예계 진출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 게 아닌가. 또 이제 시대의 키워드가 적폐청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쌓여왔던 걸 이때까지는 그냥 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가 너무 지나쳐졌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이곳저곳에 적폐를 청산하는 김에 이런 것들도 좀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시대 정신에 바로 같기도 하고요. 또 맞습니다. 요새 뭐 부의 세습이라든지 갑질이라든지 뭐 금수저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인데 예전에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이랬는데 요새는 그걸 분노를 폭발시켜서 결국 우리가 분노하고 바꾸려고 하면은 되더라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출하고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말겠지라는 그리고 특정 몇몇인들에 대한 네. 뭐 문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바뀌지 않고 거의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사실 뭐 그 배우 지망생인 뭐 자녀들뿐 아니라 그냥 연예인 와이프까지 나와가지고 뭐 CF를 찍겠다는 등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나오니까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이렇게 연예 가족 예능이 있었지만 인지도를 확대시킨 프로그램이 맨 처음에는 이제 육아 예능 열풍에서 네.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빠 어디가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오마이 베이비 좀 주로 어린 아이들이었고 그때는 이제 뭐 세습 이런 논란보다는 그 프로그램에서 뭐 정말 완벽하게 지원을 해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좀 시청자들이 상대적인 위화감, 박탈감 이런 수준의 논란에 그쳤다면 문제를 제기하신 그 시점이 이제 아빠를 부탁해에서부터 이제 좀 사춘기 성인 자녀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분들 연령대도 그 출연자들의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시청률이 좀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반적으로 지상파 예능 시청률들이 막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중견층이 많이 보다 보니까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거의 극에 달한 시점이잖아요. SBS에서는 거의 뭐 일주일 내내 가족 예능을 한다면서요. 네. 요새 대표적으로 좀 비판을 많이 받는 가족 예능이 뭐 있나요? 얼마 전에 끝난 둥지 탈출이랑 둥지 탈출. 그리고 뭐 싱글 와이프 이제 두 개가 사실 대표적인 거고 좀 달라진 반응이라면 이제 그 SBS에서 그 사랑인의 가족이 나오는 네, 추불린의 네, 가족이다. 그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사실 사랑인의 가족을 굉장히 좋아하고 응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방송하기 전부터 사실 비판 여론이 되게 강해요. 또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네. 있고 불만이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면서 분노하고 하는데 시청률은 또 잘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런 거죠? 잘 나오니까 이제 방송사에서 계속 만드는 건데 그걸 안 보고 시청률이 안 나와서 안 만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거죠? 그건? 근데 일단 관찰 예능이라는 게 일단 남의 일상을 엿보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뭐 하나 싶어서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시청률이 뭐 20%, 30%, 40%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분노하는 사람들 대다수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분노하는 사람들은 안 보더라도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분노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기 때문에 중년층, 노년층들이 네 많이 보시기 때문에 실제 지상파 방송을 본방사수를 가장 열심히 하는 계층이 네. 가족 예능을 즐겨본다는 그래서 얘기인가요?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댓글을 달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많이 뭐 이렇게 짤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보지 본방사수를 안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냥 그거 자체로 그냥 재밌게 보셔서 시청률은 시청률대로도 그냥 나오고 근데 시청률이라고 이게 그렇게 막 10%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도전적인 프로그램이 전혀 아니에요. 네. 그냥 딱 고정적으로 중장년층이 보는 한 5%, 네, 6% 네. 그 수준의 시청률만 딱 근데 화제성에서 생각해서, 이제 예능국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가 이제 네이버나 포털에서 화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판가름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프로그램은 포털에서 늘 메인에 걸리고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이러면서 뭐 많이 본 기사 나가고 이러면서 홍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용으로 많이 그러니까 하는 연예인들 것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 많아서 네, 네. 기사가 나온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뭐 연예인들 사생활 누가 연애하네, 애를 낳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건데 그걸 아예 대놓고 방송으로 하니까 그리고 화제성 제가 자체는 어떤 분 높겠네. 이제 당사자는 아니지만 좀 관계 계신 분이 이제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이게 비판은 하지만 비판한다고 방송사 사람들이 우리 애를 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와 이런 언론의 비판은 그들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조혜정을 늘 비판하잖아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조혜정 씨인데 조혜정 씨가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도 저는 그럼 안 할게요라고 하지 않고 방송사들도 조혜정 쓰면 안 돼. 여론이 너무 안 좋아라고 하지 않잖아요. 조혜정 씨 이번에도 또 무슨 드라마에 캐스팅 됐는데 네. 이럴수록 화제가 돼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이즈 마케팅 자체를 즐기는. 그래서 이게 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이거를 이 정말 시청자를 분노하고 문제가 크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쓰지 않아야 되는 건데 얼마 전에 그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이제 SBS 예능국 책임자 쪽에서는 뭐 우연의 일치다라고 사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운 우리 새끼가 너무 잘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은 지상파에서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또 미우새가 그 젊은 세대에서도 시청률이 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지상파에서는 가장 좀 할 수 있는 선에서 잘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네. 프로가 그나마 자체는. 좀 시선이 좀 차별화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뭐 연예인 하겠다고 나오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그렇죠. SBS 문제는 그게 잘 되니까 이제 너무 비슷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느냐, 시청자들이 보니까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SBS 예능국이 뭐가 하나가 터지면 비슷한 네, 것들을 막 네.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두런두런 조용히 나누는 토크 같은 것들이 유행했을 때는 일단 힐링 캠프가 잘 되고 나니까 연예인들을 우르르 데리고 뭐 어디
음. 1박 2일 정도 어디 조용한 곳에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프로그램이랄지 네. 뭐 우르르 다 같이 뭐 국도 대장정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나왔다가 한꺼번에 또 우르르 이렇게 졌잖아요. 막 월화수목금 이렇게 가족 예능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끝물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전에도 사실 어린이들 데리고 나오는 프로그램이 끝물이라고 했는데 네. 아빠를 부탁해처럼 연령대를 바꿔가지고 또 그러니까요. 나오고 지금 이제 어머니들이 나오고 와이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족 예능 같은 경우는 사실 지상파도 그렇고 사실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그 재정적으로. 네. 근데 출연료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제작비를 적게 하면서 시청률을 높게 그렇죠.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네. 제가 봤을 땐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비판을 해도 어쨌든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서 화제가 되면 그런 언론의 비판을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보면 가족 예능을 이제 노년층들이 많이 보시는 게 자식들이랑 교류도 없고 분명히 자기는 자식들하고 좀 전화 통화도 하고 좀 얼굴도 자주 보고 싶고 한데 이게 소원해지니까 방송을 보면서 좀 대리만족도 없고 자식들 생각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머니하고 따로 산 지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집에서 나와서 산 지가.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전화를 해서 야야 니 그 봤나 이러면서 저는 이 프로그램도 안 봤는데 미구세에서 뭐 누가 뭘 어쨌고 그런 이야기를 전화 통화 20분 하면 15분을 하세요. 그리고서 끊으면서 미우새 얘기를. 근데 그거하고 맞물려서 꼭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니는 밥 잘 챙겨 먹는다. 반찬 또 아무렇게 해가 먹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약간 어머니들 혹은 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참견을 하고 싶은 욕망을 대리 충족해주는 포맷이라는 생각도 강하게 드는 거예요. 가족 예능이 사실 뭐 그 자체로 또 뭐 서로 세대 간에 이제 뭐 잘 몰랐던 걸 알 수도 있는 그렇죠. 장점도 네.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연예인 지망생들이 이제 나와서 그걸로 이슈가 돼서 데뷔를 한다는 게 이제 그게서 문제가 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가족 예능의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네. 세대를 화합하고 서로 좀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 효과 분명히 있고요. 네. 근데 가족 예능에 출연하는 다른 사람들이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간에 유명인이 되고 거기서 뭔가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이 연기자로서 능력이 있는 애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공교롭게도 지금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 그러니까 유명해진 애들이 일단 다 연기력 논란이 있는 애들이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조혜정 씨도 일단 그렇고 최민수 씨 아들도 자신의 그렇고. 인지도를 이용해서 자녀들을 출연시킨 부모들이 일단 연예인 부부들이 제일 큰 문제인 거죠. 부모들도 문제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뭔가 좀 잘 안 되니까 최민수 씨 아들도 부모 입장에서 조재현 씨 아이고야. 딸도 사실 오디션 많이 보러 다니는 걸로 아는데 잘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부모도 그냥 이참에 그냥 뭐 부모 마음은 사실 뭐 이참에 그냥 좀 도와줄까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프로를 이용해서 자기가 데뷔를 하고 배우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사실 못 느끼고 제작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작진 입장에서는 배우 지망생, 연예인 지망생이면 사실 섭외하기가 더 쉬우니까 일반 평범한 아이들보다 그래서 그냥 섭외가 쉬우니까 걔들을 그리고 방송을 어쨌든 좀 생리를 좀 잘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걔들을 섭외를 하는 건데 일단은 부모님들이 연예인인 경우 그 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아무래도 외모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팍 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수많은 연습생과 배우 지망생과 무명 배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걔네가 정말 최근에 취재하면서 이제 들은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늘 데뷔조 들어갔다가 뭐 너 데뷔할 거야 했는데 꼭 뭐가 마지막에 되면 이렇게 탈락이 됐대요. 근데 보면 뭐 그 회사 관계자의 딸 뭐 이렇게 인맥.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초반에는 사실 그런 회사 뭐 대표님의 뭐 친구의 딸 이런 식으로 지인 마케팅 해가지고 이제 걔들을 많이 집어넣는데 피출 마케팅이 시작되면서는 자괴감이 더 크게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우리 엄마나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연애 관계자가 있었으면 내가 정말 데뷔하고도 남았을 거야라는 이제 그런 좀 슬럼프 하면서 부모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왜 부모를 원망하지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다 포기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자포자기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최근에 이런 연예인 가족 예능에 대해서 이제 주로 그런 금수저 논란, 그러니까 세습 쪽에 많이 비판을 하는데 바로 그 이전에 그런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어떤 대중의 관음증, 이게 저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연예인 사생활을 좀 이런 프라임 타임 때가 아니라 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즐겨보는 아침 시간대나 뭐 이런 때 잠깐 뭐 연예인들의 뭐 집 방문해서 뭐 인테리어 공개하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프라임 타임 때 예능을 연예인들의 사생활 전체를 24시간 따라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완전 채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연예인 사생활을 이제 콘텐츠로 삼으면서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연예인 사생활을 우리가 엿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그 미국식 그 셀러브리티 쇼가 한국에 이식되어 간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뭐 지금이야 뭐 연기자나 사업가라고 이제 페리스 힐튼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니콜 리치랄지 뭐 카다시안 가족이랄지 이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이 됐지만 처음에는 그냥 유명한 아버지를 둔 상속녀랄지 그냥 유명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미국은 대통령도 부자인 걸로 유명한 사람인 걸로 다시 방송을 타서 유명해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린 상황인 거니까 저런 가족 예능에 나온 연예인들 뭐 2세, 3세들이 연예인 부모, 유명한 부모를 둔 것으로 유명해지고 그 유명한 걸로 유명해져서 다시 뭐 배우랄지 가수랄지 이런 곳으로 진출을 하는 약간 옛날에는 재능이 있어야 유명했는데 이제는 유명해지기만 하면 다시 또 유명해질 수 있는 순환고리가 한국에도 이식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가요? 예전에 보면은 사실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방송의 굉장히 주요한 소재였고 예전부터 우리 뭐 트루먼 쇼라는 영화부터 있었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TV 얼굴 뭐 이런 거. 예. 그게 옛날에는 그래도 교양이나 다큐의 포맷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능의 포맷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양과 다큐로 소비할 때랑 예능이 소비할 때랑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다들 뭐 내 아이의 얼굴이 나가거나 이러면 되게 싫어했잖아요. 특히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가족 사생활 건드리지 좀 마라 보호하고. 이러면서. 사생활 보호하려고 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게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이제 너무 잘 되면서 그냥 그 이후에 이제 아이 얼굴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SNS나 이런 데서 이제 서서히 공개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져서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또 시청자들이 거부감 없이 또 받아들이고 또 너무 잘 됐으니까 또 그런 게 잘 되면 또 광고도 잘 들어와요. 네. 가족이랑 같이 광고 찍고 이런 그거를, 경우도 많고. 예. 네, 많이 그래서 노리는 그것 거죠. 때문에 사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아이랑 집을 공개하는 게 좀 많아졌고 그 이제는 스타들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예쁘게 키워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나가고 싶다 뭐 이런 걸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PD들이 연락을 한대요. 출산을 하면,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 토크쇼 같은데 보면 농담 삼아서 나도 빨리 애 낳아서 방송을 네. 하려면 애를 낳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공공연하게 토크쇼에 나오잖아요. 근데 PD들의 그렇죠. 딜레마는 그러니까 섭외하고 싶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고 아이 얼굴을 공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예. 그걸로 뭔가 정말 톱들은 재기의 발판을 PD들이 잡고자. 원하는 톱들은 공개를 아직도 안 하려고 한대요. 근데 살짝 밑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연락도 오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제작진들의 이제 그 방송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서히 이렇게 SNS에 뭐 뒷모습을 올리다가 엄마한테 안겨있는 이런 뒷모습 올리다가 걸어가는 모습 올리고 이게 단계가 있대요. 네. 그러다가 옆모습 나오고 얼굴 나오고 막 SNS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네. 이제 가족 예능에 그래서 반응을 보는 캐스팅되기 거예요. 위한. 네. 그 시청자들 반응을 보면서 귀엽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얼굴까지 공개하고 막 그게 이제 좀 다 전략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결정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 프로그램을 되게 즐겨보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를 못 생각하지 못하는 느끼시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그분들이 욕하시는 거는 뭐 그런 어떤 세습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뭐 쟤는 뭐 저런 얘기를 해. 저 집은 뭘 저러고 살아 왜 이렇게 이러면서. 저렇게 철이 없어 뭐 이런. 근데 약간 그 막장 드라마 보는 문법으로 이렇게 욕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떤 방송에서 안 좋은 부분들 적폐 두 가지가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사생활을 욕하면서도 계속 궁금해하는 관음증하고 그거를 연예인의 자식이니까 더 쉽게 방송에 노출이 되는 어떤 세습하고 두 가지가 결합이 되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시체말로 어그로로 관심을 끄는 것도 굉장히 강해져서 시청률은 올라가고 그래서 점점 어떤 그 방송의 폐단은 더 증가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시청률 지상주의 때문에 뭔가 이제 예능 PD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어떤 사회의 어떤 의식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네 어느 정도 이끄는 영향력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 같은 전혀 없이 그냥 다 내팽겨치고 시청률 잘 나오는 게 장땡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은 사실 예능 PD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MBC나 KB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막 비판하면 조금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있는데 SBS 같은 건 상업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신경을 안 써요. 저랑 통화하신 이름 밝히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통화하신 분이랑 좀 1시간을 싸웠는데 왜 이런 기사를 쓰느냐, 시청자들이 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연예인 가족을 보여줘서 너희한테 잘못된 게 뭐냐, 문제가 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1시간을 싸웠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고 계세요. 이게 왜 문제인지. 너희한테 피해 주는 게 뭐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진짜 실제로 시청률은 다 잘 나와요. SBS 그 가족 예능이. 시청률 이렇게 잘 나온다. 시청자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는 건데 왜 까느냐. 근거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핏줄 마케팅이라든지 이렇게 연예인 세습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들은 별로 크게 상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데뷔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너희가 뭐 이런. SBS의 문제점은 그런 뭐 문제점에 대해서 귀를 막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일주일 내내 가족 예능을 방영하고 있는 방송사로서 뭐 이렇게 포맷에 새로운 걸 시도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미운우리 새끼가 좀 사별화된 시선과 좀 이런 연예인 가족 예능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선례가 있었지만 문제는 그 흐름을 자기네들 방송사가 또다시 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은 다 똑같은 가족 예능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연자만 바뀌고. 그러니까 뭐 어디에는 다르다. 어디에는 아들이 나오고 어디에는 아내가 나오니까. 근데 그런 프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제 아들과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다음 또 엄마랑 나오고 그렇죠. 다른 방송에서 또 네. 엄마랑 나오고 다른 방송에서 남편이랑 나오고 이제 뭐 딸의 남자친구까지. 예전에 저런 기사 쓰지 않았어요? 이런 썼어. 사돈의 사돈의 8촌까지 팔촌까지 나오겠네. 뭐 이래서. 근데 진짜 사돈을 8촌 나오고 사돈도 나오고 사돈끼리라는 프로도 있었어요. 사돈끼리. 예능에서 이제 이미지를 좀 좋게 이미지 메이킹을 한 사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연예인 가족 예능에 정치인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동지 탈출을 보면요. 네, 기동민 의원과 그 아들이 나와요. 그렇죠. 네. 이번에 동상이몽 그, 2에서도 네, 이재명 이재명 시장과 예, 부인 되시는 분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원래 이재명 시장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 프로 보고 좋아지셨죠. 그 맨날 말하는 그 너무 가격하고 그 사람이 뭐 그러다가 갑자기 요새 전화해서 야야 이재명 뭐 그냥 봐는 사람이 참 로맨틱하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나오는 네. 건 정말 삼가해야 되는 그러니까 바로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누구죠 고소 전문인 강용석. 네. 강용석 씨가 한창 이제 본인이 본인의 컨텐츠를 이렇게 팔다가 유자씨 상팔자라는 프로그램에서 예, 자녀를 내세워서 거기서 또 그냥 중장년층 신청자분들에게 좀 좋은 이미지를 많이 심어줬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좀 디스하는 모습을 통해서 좀 소탈하네, 탈권이석이네 이런 모습을 비추면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정치인들의 가족 예능 출연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 근데 예능은 정말 위험한 게 되게 방송에서 되게 좋은 아빠로 나오신 분이 알고 보면 여자 엄청 밝히고 그런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촬영하는 내내 제작진이 네. 이분이 이제 촬영 동안에는 사고 치면 안 되니까 맨날 관리를 했었어요. SNS까지 막 하면서. 저희 녹화 끝나고 누군지 알려주시면 엄청 궁금해지네. 네, 그래서 예능을 저희 같이 이렇게 뭐 파고드는 사람들은 뭐 문제야라고 저거는 거짓이야라는 걸 알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그냥 다 100% 진짜라고 믿어가지고. 그렇죠. 뭐 리얼의 포맷을 가지고 뭔가 이거는 정말 진실성이다, 진정성을 팔아먹는 시대가 오니까 더 혼란을 줄 수밖에 없죠. 사실 방송이라는 게 그냥 뭐 재밌게 깔깔대고 웃고 끝날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들을 뭐 만드는 PD들도 분명히 그걸 각성하고 그다음에 의무감도 느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요새는 사회에서 계층 간의 벽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네. 뭐 개천용이 이제 불가능해진 시대다. 이제는 사법고시 이런 것도 이제 로스쿨로 대체되고 이렇게 되면은 돈 없고 집안이 안 좋은 집안 뒷받침
못 해주면은 이제는 뭐 판검사 되기도 힘든 시대고 그 와중에 유일하게 이제 그 계층의 벽을 비교적 자유롭게 넘나들 네. 수 있는 데가 연예계인데 마지막 남은 연예계마저 이제는 집안이 좋고 부모 잘 만난 사람들만 성공하는 시대가 됐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 느끼면서 더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개천에서 욕날 수 있는 곳이 연예계밖에 없다. 남은 곳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연예인도 이제 세습이 되고 하면서 이제 많은 그러니까 지망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기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지고 가령 이제 둥지 탈출만 해도 기동민 의원 아들분이 굉장히 좀 훤칠한 훈남으로 그리고 좀 리더십 있고 이런 쪽으로 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럼 저분도 나중에 인지도를 쌓아서 그 정치계에 또 많이 진출한다면 정말 새로운 논란이 생기겠구나. 근데 저는 그게 일본에서도 이미 정치가 세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솔직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윤리의식이 점점점 무감각해지고 마지노선이 낮아진다면 그런 시대도 올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연예인 2세다 뭐 그러면은 그 사실을 되게 숨기거나 네, 아니면은 하정우 씨 뭐 이렇게 아니면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후광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매서운 비판을 많이 받거나 해서 그걸 되게 오랫동안 숨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힘으로 어느 단계까지 올라온 뒤에야 사실은 뭐 저 사람이 누구 아들이라더라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하정우 씨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계속 뭐 연기력 뭐 이 부족해서 비판을 받는다 그러면은 또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뭐 어린 마음에 얼마나 또 힘들었을 것인가. 뭐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 모두 지켜보도록 하자는데 사실 그걸 우리가 왜 지켜봐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점점 그 미숙하고 그 뭐 어떤 재능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명해지기만 한 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상황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연예계는 또 딴따라라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좀 또 시청자들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유라 사건 터졌을 때는 사실 뭐 그것도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막 분노했잖아요. 네. 근데 연예계에서는 그냥 어차피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뭐 니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뭐 어차피 우리 애가 연예인 지망생도 아니니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거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거에는 약간 딴따라 그래서 별로 연예계를 세상에서 동경하고 이런 게 좀 별로 안심했는데 요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개천용이 그나마 가능한 유일한 곳이기도 하고 연예인이 되는 것 자체가 권력이 돼버렸잖아요. 일단 유명인이 되면은 돈과 명예가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연예인 지망생이 아니라면 내 얘기는 아닌 거니까 어차피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게 좀 댓글 같은 것도 보면 분노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 정도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뭐 어차피 뭐 나라도 내가 연예인 지망생인데 우리 아빠가 배우면 나라도 저렇게 하겠네라는 반응도 또 꽤 많더라고요. 우리들이 그런 좀 문제 있는 프로그램들은 보지도 말고 시청 거부 운동한다거나 아니면 포털에 기사 나와도 클릭을 하지 말고 가능할까요? 우리가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좀 해답이 아닐까 싶은데 그게 또 쉽진 않고 남지은 기자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가족 예능의 저격수 노릇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정말 끈질기게 계속 비판을 해줄 수 있을 것 저는 같아요. 사실 지금 되게 좀 차분하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전 정말 화나거든요. 그런 프로를 보면. 알겠습니다. 오늘 가족 예능 이대로 좋은가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중구난방. 분노 수위가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끝이 지금 안 참고 났구나. 있어요. 네. 참고 이제 뭐 올라오려고 다음에 하는데 한번 가족 예능 이대로 좋은가 2탄 때는 밤샘 끝장 토론 한번 아니 이거 복면 쓰면 정말 적나라하게 막 얘기하지. 저희가 언제 한번 유튜브 라이브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얼굴 있겠니까 모자이크 하면 제가 정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불같은 그 열변을 또 부탁드립니다. 저는 1일도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이만큼 얘기하셨는데 99, 아무리 안 하고 99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